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신 모기약. 하지만 모기약 화학 성분이 여러분들의 심장병 사망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매일 밤 켜놓고 주무시고 손주들 곁에서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필수 건강 지식을 전달드리는 지혜노트입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우리 조상들의 검증된 생활 지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면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더 안타까운 건 모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만으로도 모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검증된 천연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만 엄선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화학 모기약 없이도 모기 걱정 없는 편안한 밤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소중한 정보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화학 모기약의 위험성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천연 모기차 단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모기약들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모기약들 보시면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홈매트, 액상형, 스프레이까지. 그런데 이 모든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피레스로이드라는 화학물질입니다. 피레스로이드란 쉽게 말해서 국화꽃에서 나오는 천연 성분을 화학적으로 따라 만든 독성물질입니다. 모기나 벌레들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문 닫고 6시간, 8시간씩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견디기 힘들어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화학 성분에 더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침을 자주 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모기약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7명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오래 쓰시면 폐 기능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나와 있고요. 결국 모기 잡으려다가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오신 자연 그대로의 방법들이에요. 화학물질 하나 없이도 모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기가 생기는 근본 원인부터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모기차 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모기가 알을 낳고 번식하는 장소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 안팎에 고여있는 물웅덩이입니다. 모기들은 반드시 고인 물에 알을 낳아야 합니다.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 베란다 배수구 주변의 물웅덩이, 화장실 배수구, 이런 곳들이 모기들의 번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모기약을 써도 계속 새로운 모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곳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희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연산이란 쉽게 말해서 레몬이나 감귤에 들어있는 천연 신맛 성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요리할 때도 쓰는 그 베이킹소다 맞아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베이킹소다 3숟가락, 구연산 1숟가락, 그리고 끓는 물이 필요해요.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제빵 코너에서, 구연산은 청소용품 코너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3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배수구나 물이 고이는 곳에 베이킹소다 3숟가락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두 번째,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구연산 1숟가락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청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반응이 끝나면 끓는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내 주세요. 이 방법은 배수구의 냄새와 찌든 때를 제거해주고 모기들이 안락히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줍니다. 무엇보다 화학 물질이 아닌 천연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훨씬 깔끔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분 받침대나 물이 고일 수 있는 곳들은 자주 확인해서 물을 비워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모기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집 전체를 모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계피와 페퍼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피 냄새 맡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람한테는 따뜻하고 좋은 향이지만 모기들은 이 냄새를 정말 싫어합니다. 계피가 모기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도 계피를 태워서 벌레를 쫓곤 했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는 박하라고도 하는데 시원한 향이 나서 사람은 좋아하지만 모기들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계피에는 시나몬 알데히드와 유지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피 특유의 달콤한 향을 내는 성분이 모기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페퍼민트에는 멘톨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모기나 벼룩 같은 해충들이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사람한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2개, 페퍼민트 잎 1줌,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나 거즈가 필요해요. 계피는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계피면 되고 페퍼민트는 화원이나 온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말린 페퍼민트 잎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피를 작은 조각으로 부숴주세요. 너무 가루로 만들 필요는 없고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부수면 됩니다. 두 번째, 페퍼민트 잎이 생잎이라면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이미 말린 잎이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피 조각과 마른 페퍼민트 잎을 2:1 비율로 섞어주세요. 계피 2숟가락에 페퍼민트 1숟가락 정도면 됩니다. 네 번째, 이 혼합물을 작은 천주머니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한 주머니에 3숟가락 정도씩 담으면 적당해요. 이렇게 만든 천연 방충제를 침실 구석, 거실 모서리, 현관 근처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 근처나 베란다 입구에 두시면 효과가 좋아요.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침실에서는 조금 멀리 놓으시고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완전히 천연 재료라는 거예요.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손주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보름 정도는 효과가 지속됩니다. 향이 약해지면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계피향과 페퍼민트 향이 어우러져서 집안이 은은하게 좋은 냄새도 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모기들을 유인해서 잡아버리는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설탕물과 이스트를 이용한 모기 트랩입니다. 이스트란 쉽게 말해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하얀 가루예요. 여러분, 모기들도 단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온다는 거 아세요? 이 두 가지 습성을 모두 이용해서 모기들을 유인한 다음에 잡아버리는 똑똑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연 모기 퇴치법이에요. 화학 살충제 대신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랍니다. 특히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고요. 모기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과 이스트를 섞으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암컷 모기들은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서 피를 빨 대상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냄새에 이끌려서 트랩으로 들어오게 되죠. 수컷 모기들은 설탕의 단 냄새를 좋아해서 역시 유인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빈 페트병 1개, 설탕 2숟가락,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이스트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스트란 쉽게 말해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하얀 가루예요. 마트 제빵 코너에서 드라이 이스트라고 해서 작은 봉지에 들어있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첫 번째, 페트병을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조각이 나오겠죠. 두 번째, 컵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설탕 2숟가락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이스트가 죽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세 번째, 설탕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이스트 반 숟가락을 넣어서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이스트가 설탕을 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모기들이 사람의 숨소리로 착각하게 되죠. 네 번째, 이 설탕물을 페트병 아랫부분에 부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페트병 윗부분을 뚜껑을 뺀 상태로 거꾸로 뒤집어서 아랫부분에 끼워주시면 돼요. 입구가 아래로 향하도록 말이에요. 여섯 번째, 두 부분이 잘 고정되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가지 않게 꼼꼼히 막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검은 종이나 신문지로 페트병을 감싸주시면 돼요. 모기들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트랩을 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놓아두시면 돼요. 특히 해가 질 무렵이나 새벽 시간에 효과가 좋아요. 모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거실 구석이나 침실 모서리에 두시면 돼요. 3, 4일마다 트랩 내용물을 교체해 주시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말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해서 모기를 쫓는 거예요. 레몬그라스와 라벤더를 화분에 키워서 우리 집을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모기도 쫓고 집안 공기도 좋아지고 향기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몬그라스라는 식물 아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레몬 향이 나는 풀이에요. 동남아시아 요리에도 많이 쓰이는 식물이죠. 그리고 라벤더는 보라색 꽃이 예쁜 허브예요. 향수나 비누에도 많이 쓰이는 그 향긋한 냄새가 나는 식물 말이에요. 이 두 식물이 왜 모기를 쫓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그라스에는 시트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모기들의 감각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해요. 라벤더에는 리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모기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사람한테는 좋은 향이지만 모기들한테는 정말 싫은 냄새인 거죠. 이 두 식물을 함께 키우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각각의 향이 합쳐져서 모기 차단 효과가 3배 정도 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안전하고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면서 효과가 지속돼요.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그라스 화분 1개, 라벤더 화분 1개, 그리고 물뿌리 개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화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작은 화분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키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레몬그라스와 라벤더 화분을 집 안 곳곳에 배치해 주세요. 현관문 양쪽에 하나씩 거실 창가에, 침실 창가에 놓아 두시면 좋아요.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 근처에 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물 주기는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돼요. 하루 걸러 하루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주세요. 세 번째,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이니까 하루에 5시간 정도는 햇볕을 쬐게 해주세요. 창가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들한 잎이나 꽃을 잘라주시면 새로운 잎이 더 잘 자라요. 다섯 번째, 잘라낸 라벤더 잎은 버리지 마시고 말려서 베개 밑에 넣어두세요. 모기도 쫓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모기를 쫓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공기도 정화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주들이 있는 집에서도 완전히 안전해요. 특히 라벤더는 밤에 향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라벤더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토마토로 모기를 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모기를 쫓는다니 신기하시죠?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써오던 지혜예요. 시골에서는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텃밭에 벌레가 덜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토마토 밭 근처에서는 모기가 적다는 걸 경험으로 아세요. 토마토, 특히 토마토 잎과 줄기에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를 모기들이 정말 싫어해요. 우리한테는 그냥 토마토 향인데 모기한테는 피하고 싶은 냄새인 거죠. 마치 우리가 고약한 냄새를 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가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매년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께서 토마토를 방에 놓고 잤더니 정말 모기가 덜 왔어요. 하고 좋아하셨다는 후기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2~3개면 충분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어서 단단한 토마토가 더 좋아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두 번째,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속을 파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으로만 자르면 됩니다. 세 번째, 자른 토마토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방 안 여러 곳에 놓아주세요. 침대 머리맡, 창문 근처, 방문 옆 같은 곳이 좋아요. 토마토에서 나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네 번째, 만약 토마토 모종을 구할 수 있다면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토마토 식물이 내는 향이 더 강해서 효과가 좋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토마토도 따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 토마토는 2~3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향이 약해지고 상할 수도 있거든요. 쓰고 난 토마토는 요리에 활용하시면 아깝지 않아요.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토마토를 놓아두는 것 뿐이니까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화학약품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은은한 토마토 향이 나서 불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토마토와 함께 바지를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와 바지를 함께 키우는 이유가 맛도 좋지만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어서예요. 마트에서 바질도 함께 사서 화분에 심어보세요. 이렇게 토마토를 활용하면 모기도 쫓고 집안에 싱그러운 향도 나고 보기에도 좋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천연 모기차 단법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미 모기에 물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렵고 부어오르는 게 정말 괴롭죠? 오늘은 특별히 모기 물렸을 때 20초 만에 가려움을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우리를 물면 왜 가려운지 아세요? 모기가 피를 빨 때 침을 뱉는데 이 침에 우리 몸이 반응해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빨리 멈추게 하면 가려움도 금방 사라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비누예요. 모기 물린 곳에 비누를 묻혀서 20초 동안 부드럽게 문질러준 다음 찬물로 씻어내면 돼요. 비누가 모기침의 성분을 중화시켜서 가려움이 확 줄어들어요. 집에 있는 아무 비누나 써도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또 다른 방법은 숟가락을 활용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서 데운 다음
손등에 대봐서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모기 물린 곳에 20초 동안 대고 있으면 돼요. 따뜻한 온도가 가려움을 일으키는 성분을 진정시켜 주거든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20초면 충분해요. 그 이상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긁지 않는 거예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참기 힘들 때는 물린 곳 주변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가려움이 많이 가라앉아요. 특히 어린 손주들은 참지 못하고 계속 긁어서 문제예요. 아이들이 물렸을 때는 찬 수건을 올려 놓아주면 좋아요. 시원한 느낌 때문에 가려운 걸 잊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긁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기 시원한 수건 올려 놓을게라고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효과적이에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모기 물린 곳을 너무 긁어서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은 모기 물림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계셔도 그럴 일이 없어요. 알로에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알로에 젤을 발라주면 염증이 가라앉고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집에서 알로에를 키우고 계시다면 잎을 잘라서 속에 투명한 젤을 직접 발라도 좋고요. 마트에서 파는 알로에 젤도 괜찮아요. 양파도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양파를 잘라서 물린 곳에 잠깐 대고 있으면 가려움이 줄어들거든요.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정말 가려울 때는 시도해 볼 만해요.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을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천연 모기차 단법 5가지와 모기 물렸을 때 대처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로 배수구를 깨끗하게 해서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을 없애기. 두 번째, 계피와 페퍼민트 주머니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놓아두기. 세 번째, 설탕물과 이스트로 모기 트랩 만들어서 모기와 날벌레 잡기. 네 번째, 레몬그라스와 라벤더 화분을 키워서 자연 방충제로 활용하기. 다섯 번째, 토마토를 잘라서 방에 놓아두거나 화분으로 키우기. 그리고 모기에 물렸을 때는 비누로 20초간 씻어주거나 따뜻한 숟가락을 대는 방법 기억하시죠?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화학 물질 하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사용 후기를 모아본 결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서 답을 찾는 거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싼 화학 모기약 사서 매일 밤 독한 냄새 맡으면서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을 매일 들이마시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손주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배수구 청소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피 주머니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집이 모기 없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의 또 다른 장점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모기 트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추억이 되고 레몬그라스 화분에 물 주면서 자연을 배우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죠. 여러분, 이번 여름은 정말 다를 거예요. 화학 모기약 냄새 없이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창문을 열어놔도 모기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정말 필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매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건강 비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올 여름 모기 걱정 없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노트였습니다. 건강하세요.